우리 몸에는 두 개의 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혈관이고 다른 하나는 림프관입니다. 빨간 적혈구는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해주고 세포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폐로 가져옵니다. 이에 반해서 골수에서 만들어진 백혈구들은 림프관을 통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순찰하고 우리 몸에 존재하는 항원을 찾아내고 제거합니다. 림프관이 서로 만나는 지점을 림프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림프절은 백혈구들이 만나 항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입니다. 다른 용어로는 임파선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도 암이 생기지요. 백혈병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혈액 내에 비정상적으로 면역세포, 림프구가 많은 특징을 가집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에는 림프 조직, 특히 림프절에서 암이 생기는 경우 또는 다능성 조혈 줄기세포가 잘못되어서 생기는 골수종이 있습니다. 이 모두를 통틀어서 일반적으로 혈액암이라고 합니다. 이 혈액암은 암세포가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서 수술로 제거 가능한 고형의 암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면역세포 그 자체의 변이가 일어난 경우라서 변이가 일어난 면역세포가 나의 정상세포를 공격하고 또한 온몸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매우 빠르게 전이시키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병원체에 대한 면역도 급격히 저하됩니다. 따라서 발병 이후 치명률은 매우 높고 생존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혈병 치료제 중 잘 알려진 약이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인 노바티스가 판매하고 있는 상표명 글리백이라는 약인데요. 이 약은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2001년 처음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이마티닙이라는 약물입니다. 약 이름이 어쩌고저쩌고 티닙이니까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약은 해당 환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약입니다. 이 약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획기적인 치료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알에 10,000원이 넘는 높은 가격 그리고 특허로 보호됨으로써 다른 기업에서 대량 생산하기 어려운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2013년 이 물질의 특허가 만료되어 몇 개 회사들이 제네릭 복제약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약 가격은 글리백의 10분의 1인 1,000원 정도입니다. 오늘날 가장 핫한 항암제이며 동시에 가격이 논란이 되고 있는 또 다른 신약이 있습니다. 현재는 혈액암에 특화되어 있는 카티라는 치료제입니다. 카티는 기존 약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마티닙은 설계된 화합물의 약이고 항체를 의미하는 어쩌고저쩌고 맵이란 약들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카T에서 T는 T세포입니다. T세포라는 것을 통해 이 약은 살아있는 약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의 약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현재까지의 모든 진보된 생물학적 기술들이 총동원되어 만들어지는 카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면역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침입자를 발견하자마자 즉각 반응하는 선천성 면역,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항원을 인식하여 제거하는 후천성 면역입니다. 이 두 부분은 항원 전달, 안티젠 프리젠팅이라는 기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천성 면역에 속하는 수지상 세포 등이 침입자를 처리하여 세포 표면에 특정 항원을 매달아 이런 항원을 가진 놈이 인체에 존재한다 라고 알려주면 여기에 해당하는 항체를 만드는 B세포의 분화 그리고 이런 항원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내서 죽이는 T세포의 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두 종류의 세포는 특정 항원을 인식하는 항원 특이성을 가집니다. 즉 T세포도 항체처럼 특정 항원을 인식하는 것이지요. T세포에서 항원을 인식하는 부위는 세포 바깥쪽에 존재하는 TCR, T셀 리셉터입니다. 동일한 항원을 인식하는 항체 파라토프와 T셀 리셉터의 항원 인식 사이트의 단백질 구조를 비교한 이 그림을 보면 전체적인 구조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의 에피토프를 인식하는 부분은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는 이렇게 동일한 에피토프를 인식하는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들을 이디오타입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체는 이렇게 하나의 에피토프에 대해 여러 종류의 면역세포를 만들어 감시하고 잘못된 세포를 제거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세포는 이 정교한 면역체계를 사사삭 피해서 살아남아 비정상세포의 덩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면역세포 그 자체에 변이가 일어난 혈액암은 덩어리를 이루지 않습니다. 이런 혈액암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다능성 조혈모 세포 그 자체의 변이가 생긴 것이라면 근원적인 치료 방법은 골수 이식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능성 조혈모 세포는 괜찮은데 얘들이 분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이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겟은 변이가 일어난 면역세포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CAR-T는 이런 면역세포를 타겟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살아있는 약물입니다. CAR-T에서 CAR, CAR는 카이메릭 안티젠 리셉터를 나타냅니다. 즉, 원래 T세포가 가지고 있는 TCR을 변형하여 키메라 단백질을 만든 것입니다. 그 구성을 보면 TCR이 가지고 있는 신호 전달 기능과 항체가 가지고 있는 항원 인식 부분을 조합한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T세포입니다. 다른 사람의 T세포는 나의 인체에서 항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누구의 것도 아닌 환자, 나의 T세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CAR-T라는 치료제는 현재까지 진보된 생명공학 기술이 총망라된 최신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드는 과정을 보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의 T세포만 골라내야 할 것입니다. 환자의 혈액을 뽑아서 T세포 중에서도 원하는 하나의 싱글셀만 골라내는 기술은 널리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T세포만 골라서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세포에 만들어진 키메릭 안티젠 수용체 유전자를 집어넣어 발현시켜야겠지요. 키메릭 안티젠 수용체 중에서 항원을 인식하는 부분은 항체 재조합 기술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지 디스플레이 같은 기술과 항체 중 일부를 마음대로 자르고 붙이는 기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퍼 카스9과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하여 원하는 대로 염기서열 하나 또는 두 개를 바꿔 항체 유전자를 항원에 대한 특이성이 더 크도록 변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에 관한 내용은 세균 면역이 준 유전체 편집 기술 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변이가 일어난 면역세포의 타겟만 확보할 수 있다면 파지 디스플레이 방법을 이용해서 항체 유전자를 찾아내고 그 유전자를 조작하여 T세포의 표면에 정확한 항원 인식 부분을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조합된 유전자를 발현시킨 후에 실험실에서 대량 배양하여서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이는 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맞춤형 치료제입니다.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는 2017년부터 B세포의 분화에 관여하는 CD19라는 단백질을 타겟으로 티아젠 랭류셀이라는 살아있는 세포를 킴리아라는 상표명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메릭 안티젠 수용체를 장착한 이 T세포는 CD19가 과하게 발현되어 잘못 분화되는 B세포를 찾아내서 죽입니다. 그런데요, 항원 특이성을 가지는 항체 치료제를 T세포에 장착하는 것이 항체 치료제만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까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T세포가 직접 세포를 죽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장기간 세포가 살아있을 수 있어서 치료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점, 더 나아가 T세포가 가지는 다른 면역 유도로 인해서 치료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꿈의 항암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초기 1세대 CAR-T에서는 항원 특이성이 낮고 T세포 주입으로 인한 사이토카인 부작용과 신경 독성이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원 인식의 부정확성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항체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그 정확성을 높여가고 있으며 하나의 타겟이 아니라 두 타겟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적용하고도 있습니다. 또한 T세포의 신호 전달 기능을 개선하고 투여 용량을 조절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이토카인 부작용과 신경 독성을 최소화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정말 비쌀 수밖에 없는 치료제입니다. 1인당 약 5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는 혈액암에만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건 고형암이 가지는 몇 가지 특성 때문입니다. CAR-T 치료제를 혈액에 주입하면 이 치료제는 혈액에 돌아다니는 변이 면역세포와 쉽게 만나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형암은 암세포들이 지들끼리 뭉쳐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 주위를 특별한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면역세포들이 이 조직 내부로 침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면역을 회피하는 방법인데요. 그 이외에도 면역 억제 유전자 발현 등의 방법으로 면역을 회피합니다. 이런 종양 부위의 면역 회피 환경으로 인해서 고형의 암에 CAR-T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형암 조직 내부로 CAR-T를 들여보내기 위해서는 초미세 장비를 이용해 암 조직에 직접 CAR-T를 주입하는 방법 등이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면역 회피와 관련된 타겟 중 최근 새로운 표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Treg입니다. Treg에서 REG는 레귤러토리를 나타내는데요. 이는 Treg 세포가 전체적으로 면역 반응이 지나치지 않도록 면역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고형암 조직 부위에는 이 Treg 세포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Treg는 이 세포는 죽이면 안 된다 라는 프로그램드 셀 데스 저해인자 PD-1을 가지고 있고 암세포는 이를 인지하는 PDL1 분자들이 많이 발현되어 있습니다. 즉 교묘하게 인체의 정상적인 면역 억제 기능을 나는 죽이면 안 돼 라는 신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2014년과 2018년 19년에 이 PD-1과 PDL1을 타겟으로 하는 어쩌고저쩌고 맵의 항체 치료제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PD-1, PDL1 등과 같은 면역 조절 관련 분자들은 최근에 와서야 밝혀진 타겟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면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특히나 면역 조절 기작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타겟으로 하는 항암 치료제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타겟으로 하는 약물로 암세포의 면역 회피 기능을 차단하고 고형의 암 조직에 쉽게 파고드는 기술을 CAR-T에 접목시킨다면 혈액암뿐만이 아니라 고형암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CAR-T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바이오 벤처 중에서도 CAR-T를 이용한 항암 치료제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로 키로셀과 앱클론 두 회사를 들 수 있는데요. 키로셀의 경우 2016년 세계 최초로 고형암에 대한 CAR-T 임상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특별한 성과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앱클론의 경우 혈액암에 대한 CAR-T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기존 타겟과 다른 타겟을 대상으로 치료제를 개발하여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회사들의 기술이 시장을 점유한 상태에서 국내 기업이 시장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5억 원이라는 비용에 대한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고형암에 대한 확실한 치료 효과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불량엄마 과학수다 살아있는 항암제 CAR-T이었습니다. 안녕.